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한 주 정리하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게선 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주제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목은 이제 Back to the Basic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최근에 MF 글로벌 파산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여파가 CME 그룹에까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리스나 이태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태리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대까지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다시 6%대로 내려왔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면 유럽 중앙은행이 강력한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태리의 어떤 수익률 자체를 약간 좀 하향 조정시킨 것이지 시장이 리스크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은 7%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6%로 내려와 있다 그래가지고 위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는 ECB에서 과연 이탈리아를 구제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네. MF 글로벌이 최근에 파산 보고 신청을 했는데 그 CEO가 코자인이라는 그 분인데 뉴저지주의 주지사였고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영 관리를 굉장히 이제 부실하게 함으로써 MF 글로벌이 파산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MF 글로벌 사태가 파장을 미치면서 지금 전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CME 그룹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게 블로그 내 CME 그룹의 홈페이지인데요. CME 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전체 홈페이지 내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CME 그룹이 어떤 MF 글로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공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실제로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에서는 전 세계 상품 거래소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 CME와 IC 그룹에서 MF 글로벌에 대한 증거금융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MF 글로벌 사태가 터짐으로써 실제적으로 MF 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 자산 중에 6억 3,30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이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MF 글로벌이 파산을 하면서 고객 자산 6억 불 이상대를 어떤 편취해가지고 회사 자산으로 도용시키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고객 자산을 빼돌린 것이죠. 상당히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를 주관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MF 글로벌의 계좌들에 대해서 증거금융을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MF 글로벌이 그 돈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계좌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일단 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좌가 마진콜을 당해서 청산되는 것을 제한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좌를 거의 펜딩 정지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MF 글로벌 내에 있는 계좌 자산들이 다른 회사들로 지금 계좌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뭐 완전히 규제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마진콜을 일부러 막는다는 것은 손실이 변동성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변동성을 줄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 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개인의 손실을 또 막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급락해버리면 손실이 더 확대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차라리 마진콜을 당해버리면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 즉 전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네. 어마어마한 물량을 거래시키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 향후에
이런 고객 자산이 빼돌리고자 하는 이런 그 불법적인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기본 시스템을 흔들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 시스템은 신뢰와 어떤 고객들에 대한 보호를 담보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금융시장의 근본 골격이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인들이 즉 고객 자산을 빼돌린 비도덕적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과상권을 다 태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고 MF 글로벌 사태가 지금 퍼지고 있다. 즉 전염,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상품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이 고객 자산을 처분을 하거나 증거금융을 인하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금액 자산 규모 자체가 6억 불이 넘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그 추가적인 청산이 되거나 마진콜을 당해가지고 또 계좌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돼버리면 그거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의 뭐 금융거래만 해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점점점 더 이 전염 효과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약간은 그 공지를 통해서 CME 그룹도 홈페이지상의 공지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과 브로커들에게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축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비도덕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시장 개입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셔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이탈리아 국채 금리 급등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좀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어저께 생겼죠. 시계에서 7.4%대까지 이탈리아 10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있는 것을 ECB가 시장 개입을 통해서 6.7%, 8%까지 급격하게 낮춰놨습니다. 이것은 그 한 개의 국가의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국채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수익률을 낮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즉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시장의 논리에 좀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탈리아 국채 수준이 7%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압력을 눌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프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길게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로그 시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